네, 이어서 특별한 도시 이야기 코너입니다. 코로나19로 더 매서워진 겨울의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수원은 인구 118만 명 중에서 약 4분의 1인 30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건지 따뜻한 분이죠.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지난번에 안 계셨었어요. 좀 늦었지만 KT 위제 우승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 요즘 또 저 스포츠계에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수원 FC에 예. 한국의 메시로 불린 이승우 선수가 또 예. 영입이 됐죠. 예. 기대가 많이 되시겠습니다. 예, 이승우 선수는 축구를 수원에서 시작한 예. 우리 수원 출신의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예. 외국에 나서 정말 재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많이 못 가졌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안타까웠죠. 이번에 수원 FC에서 확실하게 이제 다시 한번 정비하고 예. 또 실력을 닦아서 예.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예. 고향팀에서 우선 살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저 매번 나오실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야구 수원이 우승했고요. 농구 지금 1위입니다. 저 1위고 예. 지금 수원 FC가 제가 알기로는 5위 했고 예, 5위로 시즌은 마감됐는데 6위인가요? 예. 5위. 그러니까 2부에 있다가 1부에 올라와서 그러니까요. 예. 예, 상위 스프릿에 속했던 예. 예, 그런 전적을 냈으니까 아주 잘했다고 봐야죠. 거기에 이승우 선수가 또 영입이 됐으면 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란 말이죠. 내년을 더 기대해 보죠. 아주 다른 또 저 지역을 위해서 좀 양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또 예. 스포츠가 예. 우리 도시의 새로운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수원 너무 잘합니다. 지금 뭐 그 외에도 배구도 아주 잘 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이거 수원 화성빵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 선물로 가져오신 거예요? 예. 그 수원 화성빵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데가 수원인데 특히 서북공심돈 그 보물인데 그 모양을 본뜬 빵을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분이 있는데 예. 제가 잘 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빵이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요. 아무튼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예, 드셔보시면 절대 다시 찾지 않고는 못 배길 빵입니다. 예. 수원은 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또 국밥집도 있고 예. 야구장 가면은 늘 저기 뭐 갈비 먹으러 갔다가 또 해장하러 거기 또 가기도 하는데 예. 야 이제 빵까지 점령할 태세입니다. 수원이.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눌 건데 주말이 지나고 정말 겨울이다 싶을 정도로 좀 날씨가 매서울 상황입니다. 따뜻한 소식을 좀 가져오셨는데 수원시가요. 뭐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대통령상을 또 받으셨다고요? 예. 12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예. 그날 이제 정부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그날 우리 시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 수상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원 시민들 자원봉사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다고요? 예. 좀 전에 우리 최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우리 시민의 한 4분의 1 가량이 이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아주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에서는 아주 소중한 손길입니다. 예. 저희 담당 PD가 원래 조금 이제 돈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긴 한데 예. 대통령상 상금 얼마 받았냐고. 이런 질문 좀 하지 말라고요. 예. 우리는 상금을 노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금놀이 뿐이냐고.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말씀하셨는데 참 자원봉사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런 시국일수록 시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 이 봉사활동을 하셨는지요? 예.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작년 코로나가 아주 극심하게 초기에 이제 확산되던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두어 시간씩 줄 서서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고생하던 모습들 선하실 겁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그러면 그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걸 기다릴 거 없이 우리가 천으로 직접 만들면 안 되겠냐는 아이디어를 주셨죠. 시민분께서. 우리 시는 이제 예전부터 폐 현수막을 걷어서 그걸 갖고 장바구니를 만들든
그 재봉틀 수업을 하는 작업장이 있었어요. 그 작업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재봉틀을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이제 재봉틀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재봉틀을 잡은 분, 또 어떤 분은 천을 재단하는 분,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실을 뽑거나 다림질을 하는 분, 또 어떤 분은 그걸 갖다가 소독하고 포장하는 분 이렇게 각기 나눴죠.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그 한 870여 분이 참여해서 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금세 5만 2천 개 천 마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분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뭐 이런 천 마스크 작업을 한 것도 있고요. 또 그 전 국민에게 일시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게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예방접종센터라고 해서 백신을 계속 놓아주는 그런 곳이 있었죠. 그런 데서는 자원봉사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상 업무에다가 각종 방역 업무 지원까지 겹쳐서 아주 다 동원돼서 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다 채워주신 분들이 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현장의 일손을 돕는 분들이죠. 특히 어르신들 그 부축해드리고 또 간단한 응대를 해드리고 또 바로바로 연결해드리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공유냉장고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유냉장고요? 어떤 거죠? 동네마다 어떤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데다가 앞에 냉장고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1인 가족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음식이 양이 많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한 분께 드려요. 그 관리하는 분. 그분이 그걸 소분을 하고 그래서 그걸 냉장고에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드시고 그러는 건데 지금 수원에 35개소가 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많은데 특히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 각자의 본인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그 냉장고에 있으니까 하루 만에 다 보통 그 소요가 되니까 지금 2018년부터 4년째 해왔는데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운영되고 대단합니다, 있습니다. 정말. 저는 위대한 손심의 승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유냉장고가 35개나 동네마다 설치돼 있고 한 곳도 사고 없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수원 시민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물론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자원봉사에 힘을 써주시는 우리 지역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자원봉사자가 수원에 많은 뭐 비결 같은 게 있겠습니까? 이제 그걸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과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을 잘 연결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착한 공터라고. 그것이 이제 수원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에 이제 착한 공터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이 거기에 떠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 되죠. 그럼 또 그 내용을 보고 자신이 그 손길을 내놓을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곳을 선택해서 신청하죠. 그래서 접근이 아주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뭘 해 줄지 몰라서 그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게 되죠. 또 하나는 그 우리 시가 어느 곳인지 전국 재해가 났는 곳, 재해가 발생한 곳은 제일 먼저 달려간다는 그 재난재해 전문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이를테면 지난 해에 여름에 홍수가 호남 지역에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밥차를 갖고 간다든지 구호 물품을 갖고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때만 해도 호남 지역에 34곳의 지자체를 가서 구호 물품도 전달하고 또 피해 복구 활동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또 밥차도 갖고 가서 봉사도 하기도 하고요. 포항의 지진 때라든지 뭐 또 그 강원도에 무슨 산불이 났다든지 이럴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우리 재난재해 봉사단입니다. 시민분들이 참 자랑스러우실 것 같고 혹시 이분들은 재난 구호에 관련한 특별한 훈련 같은 걸 좀 받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음식 만드는 분들은 늘 봉사를 그쪽을 해봤기 때문에 하고요. 특히 이를테면 열관리 전문 기사님 분들은 또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일을 돕기도 하고요. 또 무선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쪽에 일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분야가 같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일의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니 저 굉장히 감동적인 문자가 하나 왔는데 2249번님
수원 화성 행궁에 갔다가 품격 있는 자원봉사자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유독 시장님 말씀이 더욱 따뜻하게 들립니다. 이런 문자가 애청자분께 들어왔는데 예. 이런 분들이 결국 수원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따뜻한 또 소식을 가져오셔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지금 코로나19 시국이고 방역 패스가 이제 어제부터 도입이 되면서 현장에 좀 혼란이 있었는데 2910번님. 시장님 수원도 업소에 안심콜 도입해 주세요. 수원은 연세 있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방역 패스 QR코드 사용 못하는 분들은 업소 방문이 좀 하고 계십니다. 수기 작성이 안 되니까 이런 또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안심콜을 해도 되는데 안심콜은 QR코드를 하게 되면 그 백신을 2차례 이상 맞았다는 것이 바로 뜰 수 있는데 QR코드는 안심콜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QR코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백신 여부를 인증 때문에 인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안심콜만 해갖고 바로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같이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방역 패스가 도입된 어제부터 조금 혼선이 있는데 빨리 좀 정착이 되길 바라보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수원시의 인권청사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 팔달구 지동에 새로 지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예. 옛날에는 동주민센터라고 일컬어지던 것이 요새는 이름을 이제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지동청사가 지은 지 한 32년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넓고 좁아서 새로 짓게 됐는데 새로 질 때 인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공공 건물에 접목시킨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건물은 이미 다 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현판식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예. 아니 건물에 인권을 접목시켰다는 게 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입구부터 좀 다른데요. 예. 현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 어느 곳에도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휠체어가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또 자동문 버튼 이것이 이제 보통 성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낮은 위치에 놓도록 해요. 그러면 휠체어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 아이들 이용하는 게 어렵지 않게 하죠. 또 복지 상담실을 따로 만듭니다. 보통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대상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생겨요. 개인적인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죠. 또 사회적 약자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고쳐집니다. 이를테면 옥상에 이제 텃밭도 만들고 그랬는데 텃밭에 그럼 휠체어한 분이 어떻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힘들죠. 쪼그려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 휠체어 타신 분은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텃밭은 허리 높이까지 단을 높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보통 그 옥상은 운영이 안 되는데 우리는 옥상까지 같이 가도록 하고 있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에게 가장 칭찬받은 부분이 그 책상 부분입니다. 책상. 책상은 보통 그 성냥갑처럼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잘라져 있고 그런데 그 서서 보는 일을 보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휠체어 탄 분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책상을 하단을 시원하게 다 뚫어가지고 휠체어가 어디든지 들어가서 편하게 앉아서 일을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이렇게 인권이라는 게 별건 아닌데 꼭 필요한 곳에 그런 세세한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배려가 인권을 완성한다는 거죠.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런 부분을 왜 진작에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좋은 건물이 왜 안 생겼을까요? 사실은 이게 다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좀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를테면 더 싸게 더 빨리 비용 절감에 이제 공공이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급자재를 씁니다. 광급자재는 이제 싼 값에 들어와서 얼른 해야 되니까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빨리 건축하고 싼 값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 공급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공공재인 공급자의 공공재를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그런 그 실제 이용자의 주민에서 설계에 반영하자 하는 것으로 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세세하게 반영을 하고 배려를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실제 건물에 담기 위해서는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차례 대면조사도 하고 실제 세세한 그 설계에 반영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만 해도 준비 기간만 한 3년 이렇게 소요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용자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훌륭하십니다.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거죠. 예. 이제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 사례고요. 전국에서는 두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예. 이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예. 다른 지역센터에 없는 이 행정복지센터만 있는 곳 특징적인 또 공간이 있습니까? 예. 공유주방이라는 게 있고요. 예.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고요. 각종 회의실도 가변용으로 해서 200명부터 110명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하고요. 예. 또 청소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각 동에는 이제 청소 노동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은 사실 마땅한 휴게 장소도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분들 설계를 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이분들은 온돌 바닥, 개별 수납장, 그곳에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다 반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안락한 휴게 공간을 조성했다는 건데 청소 노동자분들도 이 건물의 주인이다 이런 관점으로 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저로서는 이런 원도심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공무원의 공간처럼 돼 있고 어쩌다 행정 서류 하나 띄러 오는 곳의 공간으로 이해되는데 저는 이 동네 어르신들이 마시러 오듯이 와서 이곳에서 건강 상담하고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예. 상담도 하고 아하. 이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동네 분위기가 훨씬 활기차고 쾌적해지고 어르신들이 쉼터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예. 아니 사실 인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무겁게 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건물을 통해서 뭔가 인권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좀 체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게 저희가 또 기대하는 또 하나의 부수 효과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건물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예, 이제 소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수가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를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오늘 자원봉사 이야기도 하고 또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감히 손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평소에 하겠습니까? 오늘 뵀는데 오늘 손 시장이 너무 이뻐 보입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연말연시 더 소외된 이웃도 많잖아요. 예. 또 그런 분들 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19일 날 지금 말한 KT 위즈가 지금 날씨만 특별히 더 방해하지 않는다면 방역 기준을 지키는 가운데 행궁광장에서 환영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카퍼레이드도 소규모로 하려고 그러는데 K2EG가 수원연구로 최초로 최단기간 우승을 축하하는 시민 행사도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역 기준 잘 지키고 할 겁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고 우리 시장님은 시민에 대한 단어가 나올 때랑 스포츠 얘기 나올 때 가장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역시 시민을 위해서 계시는 우리 수원 시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했습니다.